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경포 분수 설치에 대한 반대와 찬성단체가 강릉시청 앞에서 30분 간격으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경찰과 공무원 50여 명이 현장을 지켜봤는데 실제로 두 단체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강릉시청 앞 경포호 분수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됩니다. 경포호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공개할 것, 김홍규 강릉시장이 대화에 나설 것, 공원 자연보전지구인 경포호에 분수를 설치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것과 민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 등입니다. 경포 분수 설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강릉시장은 경포 분수 설치 반대 여론을 존중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20분쯤 지나 집회가 마무리된 뒤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수 설치 찬성 측과 집회를 끝낸 반대 측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입에 걸레를 물었어. 어서 여기야. 이어 1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분수 설치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경포호의 수질 개선을 기다려왔다며 분수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수질 개선을 다 같이 한다는 건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보건과 관광 자원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은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단체가 기자회견을 각각 열어왔지만 한 장소에서 30분 간격으로 나란히 기자회견을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집회 현장에는 경찰과 공무원 50여 명이 혹시 모를 충돌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강릉 지역 기자단에 해당 기자회견 일정을 알립니다.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반대 시민 모임은 지난 12일 오후 2시 12분에 일정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경포호 분수 설치 찬성 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5시 15분에 요청했습니다. 찬성 추진위원회에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기자회견 신청을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쪽에서 11시에서 11시 반까지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일찍 끝나겠거니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11시 30분으로 잡은 건 그냥 우연히 잡다 보니까 잡은 거죠? 그렇죠. 예. 뭐 다른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수 설치 찬반 여부는 사적 판단의 영역이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두 단체 사이에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경포호 분수 설치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측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치소에 갇힌 지 넉 달째입니다. 시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동해시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동해 지역 야당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과 당원 등 30명이 모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현직 심규원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동해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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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심 시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넉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사과하지 않는 건 유권자와 시민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를 선택해준 시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정중한 사죄와 시장직 사퇴만이 시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고 최소한의 예의이며 뉘우침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심 시장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이 금품 전달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심 시장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사건 증거자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후 취재진은 심규원 시장에게 지난 7일 편지를 보내 입장 등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심규원 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야당 시의원과 당원들은 시장이 물러나라며
동해 지역 곳곳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데이터 센터 구축이 활발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도내에서도 감지되고 있는데 삼척시가 지역 발전소 잉여 전력을 내세워 데이터 센터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원더급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빗드림본부. 지난 2017년부터 10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 설비 2기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해안 지역의 송전 제약으로 화력발전 설비 이용률은 약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남부발전이 추가로 건설하려던 3, 4호기 LNG 발전소는 강감무소식입니다. 삼척시와 한국남부발전이 지역의 산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전력 소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2027년까지 데이터 센터 입지인 이른바 아테지어 클라우드 파크를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업 입지는 빗드림본부 3, 4호기 LNG 발전소 부지 33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송전 제약 때문에 발전소가 멈추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유휴 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 냉각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미 지난해 사업계획 수립이 마무리돼 앞으로 데이터 센터 입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2028년까지 180메가와트 규모의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6곳을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데이터 센터 관련 기관들과 지역적인 접촉을 추진해 오고 있고 지역 경제 효과로는 약 270여 원의 지방 세수 증대 효과와 약 480여 명의 직접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는 인근 발전소와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어 비용도 상대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재의 산업단지 계획을 바꾸고 인근 바다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데이터 센터 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정신건강 수련 사회복지사 선발 과정의 부정 의혹은 1년여 전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관련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규정이 없다며 이를 외면했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병원 등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된 동해 동인병원에서 운영합니다. 센터 내 근무자들은 2023년 수련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 의혹을 확인하고 9월부터 삼척시와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3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결국에는 이제 교도소나 아니면은 병원, 저희는 위탁기관이 병원이니까 병원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도 따로 얘기는 없으셔가지고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보건복지 인력의 교육 업무까지 포함돼 있지만 삼척시는 실태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센터 운영기관인 병원 측도 조사 책임을 상급 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돌렸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정말로 의혹이 사실로 판명이 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겸허히 수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인사적 조치 단행하고 객관성을 따지기에는 운영기관인 저희가 하는 건 좀 어렵고 상급기관을 통해서 받는 게. 그렇다면 병원 측이 언급한 최종 상급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처는 어땠을까?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수련생은 관련 기관이 자체 선발하는 것이라 선발의 권한과 책임은 수련기관에 있다며 제재를 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련기관을 정기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적극적인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가입한 협회에도 질의했지만 내부 지침이 없으면 제재가 어렵다며 공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을 한다면
그 실무적인 일을 하는 곳이 이제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인 거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국가적인 공공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닌. 의혹이 제기됐지만 삼척시, 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까지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자격증이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자체 제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편 지난 2023년에만 각 센터의 자체 수련생 과정으로 정신건강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335명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시가 올해 강릉 지역 일자리를 담은 전자책 강릉시 일자리 종합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강릉시는 지역 내 일자리 관련 기관들의 일자리 정보와 지원 정책을 연령별, 대상별로 구분해 구직자가 보다 쉽게 일자리 정보를 얻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서에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릉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등 23개 일자리 기관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인 삼척 산기천댐이 정부의 제1차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어 용수 전용인 삼척 산기천댐과 홍수 조절용인 경북 예천 용두천댐, 다목적용인 경기 연천 아미천댐 등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 수자원관리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삼척 산기댐은 지역에서 요구한 목적댐으로 반영되지 않아 수백억 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한편 양구 수입천댐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보류돼 이번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사업을 맡은 신동아건설의 법정 관리로 공사가 중단되자 정선군이 대책을 마련해 재착공에 나섭니다. 정선군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동아건설의 잔여 계약 포기 의사 결정과 법원 허가를 받아 공동 도급사인 태창건설이 지분을 승계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사업은 1968년 준공돼 노후된 정선 제2교에 교량과 접속도로 등 682m를 신설하고 교량 위에 휴게광장과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고성 지역 군부대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군소음 보상금 신청 건수는 5,500여 건에 1,159명으로 지난해 신청자 74명의 15배 수준입니다. 고성군은 그동안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 너무 적어 피해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현실화해달라는 항의의 의미로 올해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강릉시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산림조합이 오는 21일 시민들에게 나무 묘목을 나눠줍니다. 이들 기관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강릉 하키센터 앞 광장에서 선착순으로 한 사람당 10그루까지 나눠주며 수종에 따라 유실수는 5그루, 약용식물은 2그루까지만 지급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